먼저 내일장 대장주 박밀합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먼저 금통위와 옵션 만기. 금통위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이 만기를 맞아 외국인의 매도가 대거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0포인트대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올랐죠. 좋은 목표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의 오늘 종가를 형성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대장주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로 참여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로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연기금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도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창봉 팀장님,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역시나 언제쯤 외국인이 돌아올까 고민하게 네.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현물시장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한 3,0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사실 기관만이 혼자 매수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면 매수는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연기금을 제외하고 나면 역시나 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데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도 좀 감소를 했고, 시장 같은 경우도 한 1930선 정도 21선 돌파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21선 매물에 조금 그대로 저항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그 영향이 그렇게 저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프로그램 시장에서 대략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우리가 많이 경계했던 비차익을 통한 외국인 매도, 즉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한 480억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같은 증시의 어떤 정강 부약 증세는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네. 그러한 투자 심리를 오늘 좀 자극한 것이 바로 중국 한 10시 오전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 증시보다도 우리 장이 좀 가민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물 세력이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네. 중국의 이제 어떤 작은 신탁 회사죠. 길림신탁이라는 작은 회사입니다.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 별로 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65개 신탁회사 중에서 순위로 따지면은 한 46위 정도 한다 그러는데 49위 정도 한다 그러고, 뭐 부도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신탁회사라는 것 실제 돈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부도가 된데 그 기업이 디폴트가 난다 그래도 전체 익스포저가 2천억이 안 됩니다. 2천억이 안 되는데 시장 오히려 감인 반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상해 증시는 이렇다 많은 조정도 안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와중에 오늘 보니까 역시나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종은 조금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네. 약간 최근 장에 좀 선보이는 것이 그래도 음식료 섹터가 좀 많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10월 달부터 그리고 연초 그리고 2월 접어들어서 많은 뭐 과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가격 인상을 올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양식품, 동원 F&B, 오뚜기 같은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의 부진한 틈새를 코스피에서는 음식료 섹터가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장 흐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빨간불이 들어왔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해 주더라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요새 그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네. 또 흐름 팔았다가 기관도 팔았다 샀다 해서 사실 뭐 코스닥도 오늘은 체력이 좀 떨어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네. 주가 상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마감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금 달라진 것은 상당히 많이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시작했던 게임주들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종가에 28,900원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죠. 네. 실적으로 보면 이제 NC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 13일이니까 오늘 실적 발표하고요. 어제부터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반영된다는 측면, 그리고 올해 2014년도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내수주라는 성격도 좀 같이 가져가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겠고요.
테마 쪽으로 잠깐 넘어가면 오늘은 그래도 약간 제일 강했던 테마는 역시나 3D 프린팅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뭐 3D 스캐닝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3D 프린팅 관련주로 몰려있는 STI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3D 프린팅 사업에 박차를 가야겠다. 그런 와중에 정부 정책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계속적으로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어떤 뭐 100억 이런 식으로 자금 집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테마보다는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코스닥이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사실은 새내기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새내기주는 뭐 현대 인터파크라든지 한국정보공학은 좀 쉬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들어왔던 즉 3개월 이내 종목, 그래서 제가 새내기라는 표현보다는 신입생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뭐, 복지후생 관련해서 이지웰페어라든지, 바이오 쪽,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신생으로 들어왔던 3개월 이내의 종목들이 최근 1, 2월달 접어들어서 계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닥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만기일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기일 이후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은 안 올라가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역시 여기서도 계속 내려가는가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스피 위치가 뭐 외국인의 어떤 수급도 제한적이고 기관들이 사는 섹터도 일부 내수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종합 직거래지수는 안 올라갔고 어떻게 그렇게 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옵션과 연계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힘은 없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래도 꺾이지 않는다에 좀 공조를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 만기 이후 다음 날 같은 게 중요한데 그래도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 하루에 뭐 2천억, 3천억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가고 나빠고를 떠나가지고 뭐 일본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일부 전기전자 업종이나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내수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창봉 팀장과 함께 오늘자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잠시 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소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7% 오르며 수익률 52%로 어제보다 올랐고요. 한국전력은 나흘째 하락하며 16%로 수익률 줄었습니다. CJ는 오늘 수익률 15%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죠.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습니다. 22.3%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대봉 LS도 1.3% 오늘 오르며 수익률은 13.4%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소리바다가 손절됐습니다. 오늘 3천을 종가 형성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3종목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유진테크는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수익률 16.4%로 어제보다 올랐고요. 3위 같기는 오늘 4% 급락하며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2.4% 마이너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헬로비전이 10%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S맥이 오늘 6.4%로 어제보다 수익률 증가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1.4%로 수익률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 한 종목 더 담겨있는데요. 오늘도 낙폭을 줄이지 못했죠. 5%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성원 인텍인데요.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익률 1.8%로 어제보다 조금 줄었고요. 리홈코첸도 소폭 쉬어간 가운데 코리아FT는 어제와 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기원 테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5.4%로 수익률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오늘 팽된 한국항공우주는 매수됐지만 매수가를 밑돌며 1.7%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9%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있는데요. 메디톡스이죠. 어제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4.7%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두 종목 담겨 있죠.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BI 모기지가 소폭 오르며 2.8%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SFA는 1.3% 플러스로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습니다. 네, 끝으로 김형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모두 두 종목 어제보다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매수가를 밑돌며 0.2%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 오늘 1.3%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 포트에 담기는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원이택이 1.8%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차트 흐름 보니까 좀 5일선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원이택 언제쯤 더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겹게 움직이고 있죠. 지겹게. 네. 아침에 한 14,800원 가다가 최근 한 3일 연속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매물에 좀 밀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탓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거꾸로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15,000원, 16,000원대에서 단기적인 좀 매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방수 관련해서 뭐 키패드라든지 이어폰 관련해서 방수 관련해서 사실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종목인데 현재 수준이 그렇게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다시피 오늘도 원래 이 종목 흐름 자체가 상당히 N자인 파동이 많았고 지금도 약간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약간은 뭐 매수자가 그렇게 특이하게 많이 빠져나가는 세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뭐 조금 오르면은 팔고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조금 발생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상승 시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처럼 14,000원 정도에서의 조정 시 추가적인 진입은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서원 인텍 항상 AS를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있는 종목이 리홈 쿠첸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매수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밥솥이죠, 밥솥. 네. 밥솥인데 사실 리온쿠첸 중국에서도 많이 팔립니다만은 그 네. 러시아에서의 판매량도 상당히 좀 크다는데 포커스를 맞췄었고 뭐 7,000 이하에서는 이제 공략인데 사실 똑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한 40만 정도 거래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현재선 7,000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정 자체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서울인텍과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모든 게 21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의 응축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약간 눈치 보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제가 조금 일찍 접근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7,000 이하에서의 어떤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7,000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여전히 보유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코리아 FT인데요. 일단 이 종목 포트에 편입된 지 시간이 가장 오래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차트 흐름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식이란 게 사실 이제 사자마자 많이 오르기도 네.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 좋죠. 아니, 내려가면 안 좋죠.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네. 코리아 FT는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생각의 관점이거든요. 이 한 종목만 갖고 계시고 매일 이 종목을 보고 계시다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네. 포트에서 이런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하면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급할 건 없는 종목,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수렴하고 응집 과정, 또 거꾸로 해석했을 때 매집 과정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최근 두 달 동안에 대략적으로 5,300원에서 5,400원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네. 힘의 응축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죠. 신제품 라면의 인기와 더불어 곡물 가격 하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들어 주가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도 3.8% 오르며 3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삼양식품 들고 오셨습니다. 앞서도 내수주 관련주가 좀 흐름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에 있는 종목들 들고 오셨네요. 네, 확실히 지금 네. 보면은 시장에서 음식료적인 흐름이 좋고 실제적으로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격 인상입니다. 가격 인상. 지금까지 라면 값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난해 10월 달부터 일부 많은 우리가 먹는 과자, 뭐 초코파이, 기타 많은 과자들의 어떤 가격들이 오르고 있죠. 2월 달 접어들어서도 뭐 크라운 제과라든지 혜태 제과 많은
과자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라멘 업체들도 올해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사실 저는 가장 큰 지금의 라멘 업종의 상승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불닭볶음면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라면을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서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맛있던데요. 중요한 것은 이 네. 불닭볶음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삼양식품이 지난 4분기에 대략적으로 46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스프라이즈한 실적을 나왔다는 겁니다. 네. 한때 3위로 밀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의 판매 효과 때문에 사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1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3개월 만에 49억대를 했다는 것은 거꾸로 봤을 때 2012년도 100억 원 미만밖에 영업이익을 못했다가 주가도 부진했는데 다시 120억이죠. 12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가는 삼양식품의 그림을 좀 그린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좀 베팅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더 그림을 긍정적으로 그렸을 때는 아마 20대 초반, 30대까지 되면 대관령 목장에 한 번씩은 다 놀러 가실 겁니다. 양 보러 가죠. 제가 네. 보니까 양은 많이 없는데, 괜히 입장료만 받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삼양 목장, 대관령 목장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바로 평창 올림픽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거기 삼양 목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복합 레저단지의 어떤 구축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삼양식품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자산 가치, 특히나 복합 레저 단지에 많은 베팅을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이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봉 보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월봉을 보겠는데 참 재미난 것이 제가 월봉 한 3년치, 4년치만 보여드려도 한 31,500원대가 어떻게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이 돌파 여부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봉으로 봐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 한 31,500원 정도가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근래로 봤을 때 지난해 10월과 지금은 조금 모양이 가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31,000원. 근데 힘의 영축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해 10월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상당히 주봉입니다만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수급적인 면에서 힘이 있다 보는 것이고 매매 동향에서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심상치 않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 접어들어서 25,000원대부터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 기준상으로는 이런 종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장이 부진한 틈을 탄다면 삼양식품의 상승세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전략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31,000원 정도 한 1,150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은 파란색으로 조정봉이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가격은 한 35,000원, 그래도 35,000원 정도 오늘 몸통의 한 중간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정도에서 편입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목표 네. 가격은 그냥 절대 가격으로 찍어봤습니다. 4만원 이상 이 목표가 손절 가격은 최근에 21선 조정 정도는 양호 허용하겠는데 네. 만약 2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약간 매물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손절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창봉 팀장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국기등 종목은 한샘입니다. 국내 가구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한 기업이죠. 올해도 성장세 기대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째 양봉 그리며 오늘 2.4%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한샘 들고 오셨는데요. 자세한 추천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이제 보통 불기둥이라 하면은 상한가를 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도 양봉 가능성이 큰 종목, 그래서 50일 신고가 종목 한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아시죠? 인테리어 업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샘 그러면 바로 인테리어 가구업체입니다. 인테리어 가구업체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다시피, 가구업체들이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볼 때도 가구가 잘 되려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실제로 가구도 재미를 보는데, 실제로 그러한 와중에도 한샘이 매출 1조 클럽을 가입했다. 즉, 그 말은 2013년도에 한샘이 실제적으로 IFRS 기준으로 1조 61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대비해서 한 28% 이상 매출이 신장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매출만 1조가 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얼추 800억대 나오면서 한 68% 급증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샘의 매출 1조 클럽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보는 것이고,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제 요즘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글로벌적인 가구업체 이케아가 실제적으로 2014년 올해 말 내년 중 한국에 진종을 하죠. 사실 지금 보면은 국내 여행이나 인터넷 쪽에서도 아마존이 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가구업계도 큰 판도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샘이 과연 지금 1조 클럽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B2C, 그러니까 B2B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한샘도 실제적으로 B2C에서 어느 정도, 공략을 하고 있고, 또 한편, 리모델링 관련이라든지 이런 해서 인테리어 업체와 계속적인 제휴를 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은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림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생각 흐름 자체가 55,000원 딱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달 만에 이 차트를 뒤집으면 삼중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또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또 상대적으로 주식은 상승의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55,500원의 종가는 실제적으로 연초에 나왔던 56,600원, 보통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수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 삼샘의 주가와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를 같이 보고 계신데,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즉 빨간색 한샘의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실제적으로 기관의 매수도 한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외국인이 워낙 사주니까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연기금이 34,000주가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내일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자, 전략은 실제적으로 오늘 종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55,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불기둥인 만큼 조금 이 종목이 한번 불을 뿜고 나면 조금 쉬는 게 있어서 목표 가격은 5,000원만 잡았습니다. 일단 목표가 5만원에 6만원에 손절가 5만원을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샘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1612번과 1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레드로버요. 레드로버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8,900원에 15%. 8,900원에 15%시면은 거의 올해 초에, 이번 달 초에 매수하셨나요? 언제쯤 들어가셨죠? 예, 이번에 내려올 때 잡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네, 보니까 2월 첫 번째 거래 2월 3일에 한번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올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올라갈까 아니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까 궁금하고요. 내려가면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네, 레드로바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식이 이제 레드로바는 사실 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이제 애니메이션 넛잡의 어떤 흥행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흥행을 참패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지난주에 이 3,400만 불 이상 손익분기점도 넘겼는데 실제로 주가는 약간 고평가란 논란 속에 즉 많이 선반영됐다가 실제적으로 많이 좀 내려왔죠. 제가 좀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쪽 레드로바 넛잡 같은 경우는 저는 네. 보질 않았습니다. 보질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개봉될 당시에는 운이 없었어요. 바로 겨울왕국이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다 보니까 네. 이 넛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내 팬들은 제가 판단할 때 많이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닌데도 이 국내 시장에 참여한 투자가들은 야, 이거 봐, 안 돼. 이런 표현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어떤 겨울왕국은 완전 흥행으로 갔고, 네. 레드로바 같은 경우도 부진한 게 아닙니다. 흥행 참패가 아니고 벌써 비표 넘었는데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로 제가 이번 주로 기억이 나네요. 러시아 쪽으로도 이제 넛잡을 개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네.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오른다. 그 말은 거꾸로 봤을 때 진짜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단기 투기적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투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7,000원이 비싸다 싸다 판단할 기업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연말 넛잡 개봉을 앞두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흐름 자체가 악성 네. 매물을 좀 만들었다 보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갖다 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조금 힘듭니다. 보통 바로 올라가면 또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조금 심플하게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서 실제로 주가는 바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우리 투자가님 매수 가격 한 9,000원대는 단기적 매물 부담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 네. 말은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아까 저한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실은 7,000원이면 대략 10%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700원을 빼면 한 6,300원 때까지 하락 오버슈팅 잠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턴다는 거죠. 네. 그때 정도에 만약에 추가 좀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좋고요. 네. 중요한 것은 기존에 100주를 갖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똑같이 100주를 사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럼 200주를 사라고? 아닙니다. 50주만 사십시오. 그럼 쉽게 말해서 네. 추가 매수, 내려오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는 기존 보유 물량보다 절반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도 레드로바 보유하신 분들이 문자를 상당히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은 좀 홀딩해보자라는 게 공통적인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네, 홀딩 했다가 네. 여기서 한번, 이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네. 게 바로 죽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현재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8,500원 정도에서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격에서 더 떨어졌을 때, 갖고 네. 있는 물량의 한 5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답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분일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SAMP요. SAMT요? 네. 네, SAMT.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2,150에 네? 10%입니다. 2,150 2,150원에 10%입니다. 네, 2,150원의 비중 10%이신데, 야, 오늘 종가가 2,535원이니까 그래도 수익을 내고 계신 상태예요. 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틀 전에 네. 상한가 갖고 어저께도 아침에 상한가까지 가까이 가더니만은 맞아요. 쭉쭉 네. 밀리고 오늘도 쭉쭉쭉 밀리고 무슨 악재가 있는지 M&A 이슈 때문에 몇 개월 들고 있었는데 네. 또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더 큰 목표가를 바라셨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답답하시다. 네.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말씀 나눠봐 주세요. 네. 네, 팀장님. 네, 이 종목은 우리 투자가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고요. 제대로 결국 알고 계신데 오히려 종목을 투자가님의 어떤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SMAT 같은 M&A 이슈 맞거든요. M&A 이슈 맞고 누가 사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SMAT도 아이마켓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 SDI 관련해서 대표적인 MRO 뭐 가장 최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예요. 매출이 1조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시가총액 2천억 원 싸다 비싸다 판단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M&A 이슈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각, 팔리는 거죠. 원래 팔리는 기업들이 주가가 더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도 이슈, 바로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3일 전에 상한가를 형성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그러한 흐름이 지금 최근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SMAT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같이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트 보시면 이 차트에 보통 이 종목의 그 종목마다 그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똑같아요. 이 종목은 상한가 2번, 상한가 왜 갔을까요? 똑같습니다. 매각 이야기 때문에 상한가 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단기 쉬었다가 또 상한가 형성을 쉬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2,1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또 상한가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그저께로 기억이 나네요. 실제적으로 또 아이마켓 코리아 피인수 가능성 나오다 보니까 올랐다가 또 차익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실제적으로 평단가를 얼마 떠나서 실제적으로 투자가님이 2,150원 정도 매수하셨다면 여기서 급하게 꺾이진 않아요. 대신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점상을 못 치겠죠. 이 종목은 점상을 못 갑니다. 웬만하면 못 가기 때문에 점상이란 건 상한가 이렇게 한 3번 가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 오늘 조정이었고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양봉으로 마감되면 하루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내일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뭐 2,400원 정도 오늘 5일선에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걸 못하고 내려온다면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갇혀버립니다. 갇히면 우리 투자가님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내일 모레 정도에 한번 네. 나오는 것이고 또 단기가 아니다 그래도 연식이 오래돼서 단기는 잘 못하고 중장기로 할 겁니다. 자, M&A 주식인데 이제 중장기다. 그러시면은 제가 하나 가격만 지키시면 돼요. 이 종목은 5일선 매매하시면은 당하거든요. 당한다는 것은 팔면 올라버리고 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 투자가님은 좀 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M&A면 장기적으로 가져갈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에 21선 매매를 하십시오. 즉 21선은 빨간 선인데 지금 2,300원에 있거든요. 그 말은 2,300원, 이근데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 종목이. 2,300원, 400원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2,400원 정도를 일단 1차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2,400원 정도. 매도가 좀 부탁합니다. 매도가요. 매도가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님이 제가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공략할 거면 내일 모레 정도 청산하는 게 좋고요. 청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 가게 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꾸 조금 팔았다가 샀다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길게 가져갈 분이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2,400원이 지지되는 한 계속 가져간다. 그리고 파는 시기는 간단합니다. 상한가 2번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본격적인 M&A 이슈가 나왔을 때 최대 피크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상한가 2번 나오고 매각 이슈가 있을 적에 매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좀 뉴스에 좀 집중하시면서 만약에 상한가를 형성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도에 청산하는 그런 전략이 최근 6개월의 행보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답변 잘 참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네, LG전자 우선주가 들어왔습니다. 8808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24,700원의 비중 40%이신데 보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가도 잡아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LG전자 우선주 역시 LG전자 흐름을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우선주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네. 이제 우선주들이 보면 급등했던 우선주들이 있어요. 그 종목은 뭐냐 하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상표 간영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뭐 LS 넥터스 우선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배당 시기도 다 가져갔는데 갖고 있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난해 갖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좀 속칭 말해서 물려 있어서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기대를 했어요. 최근에 LG전자가 실질적으로 오늘 집
G 프로2도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가져갔는데 시장이 좀 밀렸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LG전자 우선주 차트나 LG전자 차트나 같기 때문에 제가 LG전자 우선주를 같이 보시다시피 LG전자의 판단인데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만원, 그러니까 LG전자를 바로 보는 게 말씀드리기 편하겠네요. 6만원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낙폭 과대를 우리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설령 일시적으로 6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반등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빠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토로라, 즉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실제적으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빠졌어요. 아마 공매도 세력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바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바로 올려도 좀 때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말은 현재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투매는 의미가 없다.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우선주는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UIL이 들어왔습니다. 1139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12,600원, 비중이 20%이신데 오늘 종가가 12,450원이었거든요. 조금 손실 중 있으신데 매수가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UIL 들어왔어요. 네, 이것도 이제 계속 갈 것 같은데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배포 때 있는 서울인텍과 같은 컨셉이거든요. 삼성전자 갤럭시 S5죠. S5의 어떤 그 방수 기능 관련해서 사실 이제 새 업체가 많이 거론됐다가 시장에서는 두 가지 뭐 오전에는 한다는 조금 힘들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 UIL과 서울인텍이 채택이 됐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나와서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의 지금 흐름을 지금 12,450원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단기 급등 위에 차익 매물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 차트 같이 보시다시피 1월 말부터 사실 이쪽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자별 동향에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같이 들어왔죠. 보면 보통 평당가 10,000원, 11,000원 정도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개인 물량 때문에 내려간다는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2월 초순까지만 해도 8만 주, 5만 주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하면서 같이 보시다시피 12,000원 정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를 하시는데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오래 쉰다는 것은 보유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비중을 줄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12,000원 내려오면 팔라? 그건 아니고요.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살까 아니면은 비중을 줄일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 수준에서는 보유 전략 들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모멘텀 없는 상태에서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UIL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진해운예. 한진해운이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1,400원에 25%입니다. 1,400원의 비중이 25%요. 예. 아유, 목소리도 많이 힘이 없으시네요. 손실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그동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됐거든요. 네. 2011년도 7월달에 샀었어요. 아, 더 아쉬우신 게, 왜냐면 이익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니요, 제가 계속 물을 타고 네. 엄청나게 초과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가를 지금 낮춘 거예요, 이게. 그러세요. 2011년도에 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동안 네. 매도를 못하고 이제 처음에 네.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때 손질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조금 8,000원대 왔을 때도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너무 장기로는 못 가겠고 네. 별로 회사도 별로 말이 많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한진해운 과연 어느 정도 좀 보유해 봐야지 좀 매수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과연 지금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빨리 나오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화기 내려주시고요. 말씀 잘 들어봐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한진해운 들어봤는데 손실 정말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예. 전화를 같이 들었는데, 보통 네. 이제 오래 갖고 있다 보고, 또 뱅당구보다 낮추다 보면,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망하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또 추가 매수하게 되고, 뭐 내용은 많이 아시죠?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뭐 해운 업황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또 기업이 어차피 뭐 업황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룹 살리기 위해서 매각도 많이 하고, 그런 작업이 왔는데, 한진해운의 지금 행보도 사실 좀 어렵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으로 한진해운의 행보, 해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좀 미지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국내 경기 해운 업황의 물동량 증가에 대한 시그널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젠가부터 한진해운은 해운 물동량의 증가 흐름보다도 그룹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자산 매각 관련해서 그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 그래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가 힘 빠지게 말씀드린 거는 한진해운의 주봉 차트를 딱 보면 뭐 아무리 몰라도 해운 업황 안 봐도 대충 보입니다. 주가라는 네. 것이 2011년도에 38,8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실제적으로 6,7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오를만 하다가 내려가고 오를만 하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좀 사후적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난해 봄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원만 오면 팔라 그러는데 사람 심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만 원 먹고 또 빠졌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잘 보면 많이 빠졌다는 표현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이 과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네.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줄봉상 어느 정도 한진해운은 급락 이후에 힘을 모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가느냐? 글쎄요. 지난번처럼 개별 재료가 나면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어느 정도 이 지그재그 파동이라 그러죠. 좀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올라가면 또 밀리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한진해운의 주가는 현재 네. 수준에서 보유를 하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파세요라는 그런 말은 정말 전쟁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하락을 진정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좀 예. 길지만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봐 드릴게요. CJ E&M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1,700원이시고 비중 30%, 목표가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CJ E&M. 일단 그 3거래에서 좀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제 혹시 9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8시 뉴스죠? 네. 8시 뉴스에서 어제 이제 CJ E&M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혹시 안 보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 11월 달 정도에,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공매도를 했다. 실적이 안 좋을 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 CJ E&M의 행보라든지 어떤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상당히 확실히 기관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좀 속칭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런데 못됐다 그럴 수가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새 좀 올라오는데 최근 한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판단이 안 쓸 정도로 움직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바로 11월 달이죠. 실제적으로 CJ E&M에 대한 실적 우려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했었고 물론 이때는 넷마블 게임 부분 그 매각 이야기도 잠깐 있었죠. 근데 악재는 갑자기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네. 뭐 세무조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때 기관들이 어제 뉴스 보도를 보면 1,000만 주 공매도를 때렸었습니다. 1,000만 주.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매니저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흐름 자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메우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좋은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올림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을 모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 팩트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전략만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 좀 이 빈자리, 즉 37,000원 정도가 되겠죠. 빈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일시적으로는 38,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은 CJ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34,000원으로 좀 내려온다 그래도 바로 내려가지 않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고 중요한 네. 것은 4만 원대까지 목표를 내기보다는 39,000원 정도에서의 저항 매물이 만만찮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네.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대진 DMP를요. 네, 그 5,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요. 오늘 종가가 3,850원이니까 역시 네. 손실이 정말 많으세요. 네. 비중은요? 20%인데요. 20%. 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그 가격이 언제나 오나 그것도 그렇고 뭐 앞으로 전망이나 또 네. 3D 관련 뭐 LED도 관련 있고 3D도 3D 어쩌고 하면 좀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팀장님, 대진 DMP 들어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투자가님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린 참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네. 아니 국내 좋다는 테마는 다 엮였는데 뭐 LED 관련주로도 같이 엮이고 프린트도 열렸는데 주가는 네. 사실 그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 서울 반도체도 LED도 하고 3D 프린팅도 하는데 대진 DMP는 못 간다. 그럼 거꾸로 봤을 때 대진 DMP 현재 사이즈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본금 58억, 시가총액 450억. 그러면 보통 이제 기관들이 큰 자금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테마 곁다리라 그러는데 대진 DMP는 LED 종목입니다. LED 종목인데 테마 곁다리라 그러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대장이 되지 못하는 테마들은 보통 보면 큰 기관들이 어떤 추세를 완전히 서울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단발적으로 들어왔다가 단발적으로 빠집니다. 그 말은 네. 또 거꾸로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악성 매물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대진 DMP가 현재 수준에서는 딱 그런 형국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트 잠깐 같이 보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3,850원인데 10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하루 거래 대금이 실제적으로 10억 원도 안 한다는 거죠. 4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럼 일부 매매자들만 참여를 합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좀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들어오죠. 뭐 외국인이 별 중요한 외국인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뭐 10,000주 이상이면 상당히 좀 소외됐다 그렇게 봅니다. 안 좋은 얘기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차트 분석으로 전략을 좀 드리면 네. 자, 잘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수준에서는 아까 본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9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상한가 딱 한 번 형성하고 급등을 했다가 힘없이 빠졌죠. 근데 거래량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래량 없습니다만은 하루 상승 5일 조정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약간 의미 있는 것은 긴 파란선이 중요한데요. 3,500원대 정도에서의 어느 정도 수렴을 보인다는 겁니다. 파란선이 올라탔다는 거죠. 바로는 못 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네. 이 종목이 그러면 아까 평당 매수가가 5,000원인가요?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힘을 좀 네. 모으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가져가 보자. 그런 전략도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더 한 종목 상담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이 들어왔습니다. 7510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1,650원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1,900원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플러스권이신데 오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송원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단언코는 하나 안 되겠네요. 송원산업은 이제 네. 산업방지제를 만들고 있죠. 산업방지 만드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모니터링을 했던 종목인데 네. 많은 때까지 이탈했다가 실제적으로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외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네. 그래도 흑자 플러스가 나오는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이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다시 밀세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차트 같이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하락세를 돌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실제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정도 조금 조정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좀 네.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송원산업 긍정적인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